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충돌 평가에서 마지막 부분들 어떠한 것들은 이제 고려해야 되는가 부분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다뤄보고 이제 오토바이 보행자 폭발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간에는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보행자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바로 이제 본문 내용은 들어갈 건데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음주 같은 것도 생각해줘라.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이 있는가? 뭐 그 운전대 변형이라든지 유리창이 머리가 깨진 내용 깨져서 머리하고 충돌해서 깨진 부분들이 있는가? 뭐 환자의 머리카락이 유리창에 붙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인투전 부분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이제까지 계속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이제 정리되어서 나와져 있는 것뿐인 거고요. 이건 뭐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보고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 주셔도 될 만한 내용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토바이 충돌 사고 관련된 내용들을 할 건데 정말 충돌 차량 내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 손상 기준과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차량 충돌에서도 뭘 강조를 했었냐? 크럼플 존을 조금 강조를 많이 해 드렸었죠. 이것이 충격 호수 부재로서 탔승자에게 전달되는 에너지량을 현저하게 감소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불행하게도 오토바이는요, 뭐 오토바이라는 말이 이제 그 콩글리시라서 잘 안 쓰는데 모터사이클이라고 할게요.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뼈대 자체가 없어요. 그죠? 다 개방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충돌하게 되면 차량 내 탑승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책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심지어 주행에도 충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중상으로 이어진다라는 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차체가 없잖아요. 위에 뭐 진짜 차량처럼 앞에 컴프전은 크고 뒤에도 컴프전은 크고 그래도 문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얘는 문짝 없잖아요. 다리가 바로 노출되어져 있고 머리에는 그냥 헬멧 하나 쓴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직접 충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떤 외상 환자든 사망률은 두부 손상과 머리 손상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터사이클 충돌에서의 머리 손상이 발생률 현재 높다는 소리는 뭐가 더 높다는 소리? 차량보다 사망률이 높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충돌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충돌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정방 충돌인데 전방 충돌 차량과 비슷하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상 유형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요,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다가 충돌하고 난 후에 앞쪽으로 환자가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복부와 골반이 부딪히면서 이런 손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환자에서 속도가 빠르면 차량 내에서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그래서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때 넙달뼈가 걸려서 골절이 종종 발생한다라는 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 이탈시킨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각진 충돌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말 그대로 각진 상태에서 충돌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하지가 끼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해서 하지가 끼느냐, 이렇게 각져서 손상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오토바이가 옆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요걸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전방 충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전방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 갑작스러운 충돌로 인해서 이제 이탈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운전대에 넙다리뼈가 걸려서 양쪽에 이 넙다리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각 충돌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에 껴서 손상을 당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앞자나 개방성 손상도 많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터사이클을 꾸준히 타서 어느 정도 내가 숙달된 사람이 사고가 발생할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일부러 모터사이클을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게 되느냐? 마찰된 신체 부위 열상이나 찰관상, 심각하지 않은 경미한 골절이 발생하지만 치명적인 손상은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차량 내에서 이제 충돌할 걸 확인하고 이제 핸들을 트는 것과 동일한 회피 기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으로부터 이탈인데, 요거는 이제 충돌 이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량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에 따른 충돌 이후에 연이어서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손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모터사이클과의 물체 충돌, 물체 또는 모터사이클과 타순자의 충돌, 그 다음에 지면과 타순자의 충돌이 이렇게 차량처럼 다양한 충돌이 다발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머리 손상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헬멧 탑승자와 관련된 내용들 꼭 헬멧이 이제 머리 손상, 두부 손상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그 대신 이제 헬멧은 목을 고정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척추 손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가벼운 의복 같은 경우도 가벼운 찰가상이나 열상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책으로 돌아서 지금 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진 충돌, 미끄러짐, 튕겨나감, 요 그대로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그 대신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사진이 이 책보다 훨씬 더 많아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저거를 제 블로그를 가지고 온 것 뿐이고요. 자, 이제 보행자 사고를 봅시다. 자, 보행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 어, 성인과 아동에서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성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 발달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 손상, 그래서 이 차량 내에 하지 손상, 차량이 하지를 먼저 공격하게 된다. 그럼에 따라 하지 손상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중심이 아이보다 차량의 무게중심이 아이보다 높은 건 아니죠. 키가 크다 보니까, 신장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정면 충돌 이후에 이 본인 위에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본인 상체가 머리나 상체가 이 본인 충돌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다시 지면에 충돌함에 따라서 보행자 소하고는 무조건 다발성 손상일 수밖에 없어요. 다발성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수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높이가 높기 때문에 더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차량 높이가 높다라는 것은 차량의 중량 자체가 승용차보다 무겁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무겁다라는 소리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째로는. 그 두 번째로는 이 충돌하는 위치가 높아져서 직접적인 충돌이 이 다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체 쪽, 몸통 쪽으로도 다가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머리하고 몸통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80%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 몸통 손상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그에 따라서 환자의 손상과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린이와 키가 작은 성인 같은 경우는 차량 아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승용차더라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이더라도 흉부나 복부, 머리 손상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튕겨나감에 따라서 본닛이나 앞유리창 혹은 지면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점, 여러 번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튕겨나간 보행자, 차량이 이렇게 멈춰 있는데 환자 쓰러진 건 여기다. 이 경우하고 환자가 쓰러진 건 여기다. 여기 쓰러져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명은 똑같은 사고인데 여기에 쓰러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날아가거리가 틀리죠? 이렇게 환자를 멀리 튕겨나갔다는 소리는 뭐가 크다는 소리예요? 환자를 저기 멀리 튕겨 보낼 만큼 운동 에너지가 크다. 운동 에너지는 뭘로 변환된다? 충돌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래서 환자가 멀리 날아가게 되면 환자의 손상도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환자 차량이 이렇게 있고 바로 앞에 보행자가 누워 있는 경우하고 차량 멈추고 보행자 저 멀리 튕겨나간 경우하고 당연히 중증도가 틀리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행자 사고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이제 성인과 소아에서의 충돌 사고가 좀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하지 공격하고 이 성인 같은 경우는 본인 위로 올라와서 머리나 이런 쪽에 부딪히게 되고 다시 지면하고 충돌하게 된다는 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지금은 본넷이 다 일자로 되어져 있거든요. 범퍼가 앞으로 튕겨나와져 있지 않아요. 이 범퍼의 공격성 때문에 다 지금 일자로 되어져 있어요. 요즘 차들은요. 이건 옛날 차입니다. 옛날 차고 지금 차들은 다 여기 일자로 되어져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체하고 하지가 그대로 한 번에 첫 번째 잘 충돌하게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흉부와 머리 쪽이 본닉하고 부딪히게 되고 지면하고 또 부딪히게 돼서 너무 매우 심각하다라는 점. 일단 SUV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승용차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환자가 이제 위쪽으로 높게 날아가거나 혹은 여기 밑으로 SUV가 크다 보니까 밑으로 이렇게 환자가 깔리는 경우도 간혹가다 생긴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책에서는 없지만 이제 대형 트럭 등과의 소화 충돌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긴 한데요. 이것도 소화는 성인은 이제 튕겨나가고 소화는 이제 밑으로 들어가거나 튕기거나 그렇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손상도도 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2년도에 연구된 보행자 속도에 따른 사고 유형이거든요. 이제 튕겨나가는 거, 밑으로 깔리는 거, 멀리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키로수에 따라서 날아가는 정도나 혹은 손상나가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내저 차량 충돌, 내도 차량이란 말이 좀 우습고요. 내조형 운송수단이라는 말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조형 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내조형 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뭐 여기 그림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강이 매우 커야 되거나 혹은 산악 ATV라고 하죠. 수륙량용 차량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게 사륜 오토바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대부분 이 산악에서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외진 곳에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선박이나 뭐 사륜용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에어백도 없고 안전띠도 없고 안전벨트도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고 그 환자의 손상 정도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미리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 같은 것들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노우모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키장 가서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스노우모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전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가 뭐가 있느냐? 눈이 있어야지만 탈 수 있다라는 이런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씩을 볼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설상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형태랑 거의 유사한데 모터사이클과 비슷한데 뭐만 다르냐? 이 구동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과 눈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점. 이 눈이라는 이 외부 환경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요런 모터사이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쪽으로 눈이 있기 때문에 눈에 의해서 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은색 펜스 같은 거 있죠. 펜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철조망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조망이 이렇게 설상차를 타고 이 사람이 타고 가는데 여기에 은색으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요. 은색으로 이렇게 있어요. 펜스가. 그러면 눈 색깔하고 은색이랑 거의 이제 마치 보호색처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못 보고 통과했을 경우 이렇게 통과했을 경우 목에 이 와이어가 감겨서 심각한 모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고 이후에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눈 위에 쓰러져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체온을 지속적으로 뺏김에 따라 저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선박 충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 충돌 같은 경우도 이제 사고 나고 난 후에 익수 혹은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제어 시스템 이 앞서 얘기했던 안전띠나 에어백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손상 자체도 매우 클 수 있다라는 점,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익수의 위험성, 그 다음에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물은 공기보다 빠르게 열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점 때문에 저체온증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트스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수상 레저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일반적인 육로로 다니고 있는 차량의 속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모터사이클 손상과 정말 동일한 게 요겁니다. 설상차, 모터사이클, 제트스키 요 세 가지가 거의 유사한 이 형태의 사고를 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 세 가지의 환경이 다르죠. 설상차는 눈이고 그 모터사이클은 도로고 그 다음에 제트스키는 물이고 요런 것들 이 외부 환경만 좀 다르다는 점만 틀리고요. 손상당하는 과정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충돌하고 난 후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돌로 인한 손상도 매우 크고 뭐 물 위이기 때문에 익사하고 저체온증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 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웨슈트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고 부력을 생성시킬 수 있게 만들어진 수상 레저용 물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입었을 경우에는 그나마 저체온증의 익수에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V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악 자전거, 산악 모터사이클 같은 걸로 많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기 그림이 2-12번에 있는 것이 요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산악이나 비포장 도로를 운전하는 점에 있어서 전복이나 혹은 사고 발생률이 좀 높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뭐 두정부 척추 뭐 어떤 손상이든 다 일어날 수 있죠. 헬멧 사용 당연히 두부 손상의 감소 발생률을 감소시킬 거고,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외부 환경적인 요소들 이제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이 레저 스포츠는 외곽에서 많이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강이나 먼 사막이나 혹은 뭐 비포장도로나 산 이런 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거리가 생각보다 멀 수밖에 없어요. 현장 도착하는 시간이 멀 수밖에 없고, 수상인 경우나 혹은 설상 같은 경우는 구조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욱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저용 운송수단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구출하거나 치료를 할 때에는 이 원거리 이송에 대한 것을 미리 여러분들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계속 얘기합니다. 눈, 그 다음에 이게 산악인지 절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구조하는데 어려움을 일으키는 거니까, 산악, 눈, 물, 요 세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추락은 단순하게 이제 넘어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고령화로 인해 추락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추락에 매우 취약한 연령층은 유아, 아동, 노년층입니다. 노년층에서 더욱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장이 덜 돼서 근육과 골격기의 기능이 조금 덜 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넘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물리학적인 뭐 관점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높이, 그 다음에 충돌된 물체,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높이와 그리고 충돌한 물체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자, 물에 뛰어들인 거, 그다음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전혀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게 되면 10m짜리 다이빙대에서 떨어지는 거랑 물에 떨어진 거랑 10m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거랑 전혀 환자의 손상 정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높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높이하고 충돌한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이 추락의 손상 정도는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축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이전에 축구화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냐? 차량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향 이동에서 이제 전방 충돌 중 상향 이동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전 유리창이 있는데 머리가 부딪히고 멈췄지만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해서 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몸의 무게하고 멈추려고 하는 머리에 반대되는 이 운동 방향이 충돌하는데, 그게 목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 그럼에 따라서 이제 목에 손상이 많이 가야 된다, 이걸 축부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추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충돌 에너지는 지면에 착지를 했을 때 이 다리를 타고 이제 허리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골절은 어느 곳에서든 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면에 다리를 딱
안전하게 착지를 했을 때 뒤꿈치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무릎 관절이 탈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넉다리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엉덩이 관절이 탈구가 될 수도 있고 허리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다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착지하고 난 후에 앞이나 뒤쪽으로 이제 환자가 넘어지게 되면 오히려 손상은 좀 더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은 안 하는데 그 도시에서 이렇게 뭐 높은 곳에 뛰어내리고 건물 타고 올라가고 뭐 그런 거 보시게 되면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서 뛰어내리자마자 이렇게 몸을 둥그게 말고 이제 굴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에너지를 분산을 시킬 수 있어서 손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쪽으로 가장 많이 쉽게 부러지는 것이 앞쪽으로 넘어졌을 때 이제 손으로 지면을 짚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가 손목, 어깨, 비접뼈 부위에 전달됨에 따라서 짚힌 곳은 지면하고 충돌한 것은 손바닥이지만 부러진 것은 뭐 비접뼈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드렸었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꼬리뼈 쪽에 손상이 있게 되면서 흉부, 두부, 골반, 흉부, 두부 머리 쾅 부딪히면서 손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아래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혀가 심하게 물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음, 눈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림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전달된 충동 에너지는 머리 떨어진 염조지 및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여기 안에 떨어진 심장 같은 것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데 이제 신체 몸 자체는 멈추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뒤틀려 가지고 뭐 대동맥박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충격이 초축보로 전달되어서 손상이 입을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발로 착지하여 여러 가지 요추고추 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추락을 할 때 체중에 의해서 밑으로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요. 지면하고 충돌하게 되면 지면의 땅을 디딛게 되면요. 이 뒤쪽에 반충격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부딪히게 되느냐 충돌하는 부위가 어디 있느냐 대부분 쾅쾅 하고 이 허리뼈에서 많이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추락했는데 허리가 매우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축부화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